연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거리 연애인데요. 저도 첫사랑이 장거리 연애였어요. 저는 부산에 있었고 일산까지 이렇게 거의 국내에선 뭐 제주도를 제외하면 거리상으로는 가장 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거의 약 2년여간을 교제를 했었고, 사실 이별을 할 때도 뭔가 장거리 연애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별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뭐 간접적인 영향은 있기는 있었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이별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장거리 연애가 뭐 처음에야 사랑하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 장거리니까 뭐 서로 더 애틋하다,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관계를 좀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몸이 멀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연애에 대해서 제약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하는 커플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장거리 연애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이 바쁜 것보다. 근데도 이게 오히려 일이 바쁜 그런 커플들보다 장거리로 인해서 이별하는 커플들의 비율이 더 많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장에 돈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은 현재 내가 소비를 해버리면 나한테 그 리스크가 돌아오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다시 메꾸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아예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심리적으로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전자와 후자가 어떤 차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다쳐서 병원에 간다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과, 아예 사건이 터졌을 때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은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달라요. 전자의 경우는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당할까,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압박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이후에 그 돈을 다시 메꾸어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힘들게 메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압박감을 드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요, 아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압박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압박감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이 장거리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일이 무언가 바빠서 못 만나는 경우랑 언뜻 보면 자주 못 만나고 좀 외로움을 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비슷하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이 뭐 만나고 싶고 꼭 만나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좀 잠을 줄여서라도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상황과, 아예 상황이 안 돼서 속으로 삭혀야 되는 우리가 체감하는 외로움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일이 바쁜 것은 가끔 가다가 뭐 투정 같은 거라도 부려볼 수가 있어요. 네가 일이 바쁘니까 내가 좀 외롭다, 나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무언가의 명분이라도 좀 있는데, 장거리 연애는 비단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쪽에서 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뭐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삭히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는 사실 아슬아슬한 형태의 연애이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이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계를 좀 유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팁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건 제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항상 지켜왔던 건데, 일상을 되게 투명하게 유지를 했어요. 물론 연애를 하면서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장거리 연애에서 유독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장거리 연애가 같은 현상이라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크기가 달라요. 가령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잠깐 친구랑 뭐 PC방에 갔다고 연락이 안 됐을 때, 차후에 연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연락이 안 됐다라는 내용 자체에 좀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무언가 그 의심이 더 크게 망상처럼 커지진 않는데, 이렇게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상대방의 평소 행실의 영향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불안감의 크기가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망상까지 이어지고, 그게 감정을 손실시켜버리고 이 트러블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장거리 연애 중이라면 더 일상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강조하지 마세요. 사실 실제로 거리가 먼데
이걸 대화 중에 거리가 머니까 뭐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약간 헤어질 때 이렇게 좀 애틋하고 우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거리 연애가 사실 그래요. 항상 자주 만나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과 뭐 이렇게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만나면 되게 반갑지만 헤어질 때는 좀 약간 우울감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울함을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하고 위로받는 것만으로도 참 그 순간에는 우리한테 되게 좀 큰 위안이 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리가 멀수록 그 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기차역에서 이제 내려갈 때도 상대방이 기다리면 뭐 좀 상대방이 안타까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멀어봐야 얼마나 멀다고. 야, 수도권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좀 종점에서 종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랑 똑같은데 그냥 돈 몇만 원 더 드는 건데 다음 주에 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실제로는 거리가 멀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 거리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를 줄여주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뭐 부산이랑 서울이라고 치면 처음엔 부산으로 왔다가 그 다음엔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데이트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뭐 중간 지점에 만나서 뭐 대전 이런 지역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양쪽 다 무언가 되게 계산적으로 만들게 돼요. 한 번은 내가 가고 한 번은 네가 오고, 이것도 되게 안 좋고, 차라리 이 패턴을 흐리는 게 좋아요. 하루 이틀만 데이트를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장거리를 움직이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좀 여유가 되는 쪽이 오는 쪽으로 이걸 자연스럽게 이런 경계와 횟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네가 한 번, 내가 한 번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한쪽에서 염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오늘은 몸도 안 좋고 가기 싫은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무언가 오늘 내가 가는 차례니까 뭔가 일하러 가는 느낌이고 숙제를 하러 가는 느낌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트 형식은, 이런 데이트 패턴은 애시당초에 안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내가 현실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요, 장거리 연애를 하지 마세요. 장거리 연애가요, 어느 정도 이 부담이 들어요. 뭐 경제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뭐 차비만 해도 어느 정도 드는데, 이게 뭐 사실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뭐 대학생이라던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심적이나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요, 저는 사실은요 이 장거리 연애를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장거리 연애가 처음엔 상대방한테 정신을 뺏겨서 좀 현실적인 요건들을 좀 많이 가려버려요. 분명히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당장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정도는 얘가 너무 좋으니까 감수하고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보상 심리가 생기게 돼요. 내가 얘한테 이만큼이나 노력을 하는데, 얘를 만나러 이렇게나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애시당초에 이걸 장거리 연애를 할 때 내가 10번 중에 10번 다 가고 내가 100%다 돈을 쓰고 이렇게 본인이 100%다 감수하겠다라는 각오가 아니라면요,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뭐 서로 합을 맞춰서 나 50%, 쟤 50% 이렇게 연애하겠다 이 정도 각오로는요 아예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지금 100% 본인이 부담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100% 부담을 한다라고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각오를 해 있어야 보상 심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연락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거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연락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일이라던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던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연애에서는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 이러면 상대방이 좀 이해를 하고 통용을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장거리 연애에서는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요, 이 장거리 연애에서는 연락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다른 자극들에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동네에 안 살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술자리라고 나갔는데 다른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헤어져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걸 위로해 주러 가려다 보니까 그냥 헌팅포차 같은 데 가서 처음엔 자리만 지켜주려고, 친구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리만 좀 지켜주려고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의 빈틈을 거의 완벽하게 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해도 사실 자극이라는 것에 있어서 서로의 성숙함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장거리 연애는 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실제로 장거리 연애를 꽤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장거리 연애가 진짜 쉽지 않은 연애의 형태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연애언어TV 시청자분들 중에서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응원의 말 남기고 싶고요. 여러분의 연애가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자, 잠깐! 추천과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많은 연애언어TV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